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를 하나도 이렇게 배우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수능 비문학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뭐 사회에서 중학교 때 조금 배우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데 불구하고 뭐 어쨌든 비문학에서는 경제 파트가 나오니까 뭐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빠르게 스크랩을 해드릴 테니까 스크랩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참고해서 프린트 읽어보시고 용어 드리면 읽어보시고 심화 자료도 읽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경제활동은 경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옛날에 상군이 만들고 그 이익을 나누고 그걸 쓰고 이거를 다 활동하는 경제입니다. 재화는 재물과 화폐를 얘기하는데 물건과 돈. 뭐 서비스는 뭐 교육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운송 서비스라든가 뭐 예술, TV, 엔터테인 뭐 이런 것들. 경제활동. 경제활동하면 최소의 비용은 조금 들이고 효과는 최대 분배. 좀 이기적이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은 효용성,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효과적. 최대 효과, 효용성, 효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야. 적게 움직이고 최고의 효과를 볼. 그치? 그런 거야. 자, 생산하는 건 뭐가 있어요? 재화는 이렇게 농사짓기, 광물 가공, 만들죠? 용역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물건 계열이라면 수송, 다르죠? 물건이 새로 생긴 건 아니죠? 근데 가치는 높아지죠? 교육. 새로운 사람이 돼도 똑같은 사람이죠? 예술, 이런 것들은요. 분배는 나눠 갖는 거죠? 네. 대가로, 근로의 대가, 토지의 대가, 자본의 대가, 투자의 대가, 대가 관계로 나눠 가는 거. 자, 소비는 이거를 욕망을 쓰는 거예요. 욕망 무한이라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래서 소모하는 거, 사용, 소모, 소비. 됐죠? 근데 소비되지 않은 거는 저축하죠. 네. 자, 경제랑 정치랑 연관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법도 경제법이 있어요. 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뭐 민법은 제일 처음에 각종 법률에서 제일 큰 거야. 헌법에서 민법과 형법, 행정법이 나와요. 민법, 헌법, 행정법. 민법, 행정법, 형법이 나와요. 형법은 형벌 주는 거고, 민법은 국민들 간에요.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이고, 상법의 특정법으로 공정거래법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각종 경제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윤리와 경제도 도덕적 K로 돈, 그치? 네. 가난한 사람도 갚아주고 그랬더니 도덕적 K 있다. 아니면 부자들도 도덕적 K 된다. 라는 거. 과학기술, 경제문화, 경제 주체. 이제 주체로 할 때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인데, 가게가, 빵 사먹는 가게가 아니라 가계부 할 때. 가계부 쓰죠, 집에서? 네. 그거를 생산 요소로 쓰는 거예요, 가계부. 가계부를 쓰는 하나의 단위들을 여기서 생산 요소, 용역을 적용하죠, 네. 엄마, 아빠들이. 기업.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보통, 그죠? 공급하고, 생산해서 공급한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이름을 나누는 거. 됐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재화, 재물과 화폐, 그런데 자유재, 자유롭게 대가 없이, 공기, 경제재, 대가를 지불한 거, 대가. 아까 소비도, 분배도, 대가 관계로 주는 돈 이익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 경제재. 생산재, 소비재, 이거 쓰는 거고, 이거는 만든 거고, 그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된 물건, 네.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된 물건, 이런 겁니다. 용역은 직접, 사람이죠, 사람. 네. 사람이 이런 직접이고, 물건도 있죠. 네.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이런 거. 그것도 몰종 용역. 됐죠? 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알아야 돼, 간단하게. 자, 국어에서 이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쭈루루 개인과 상호관계, WTO가 세계무역국인데 지금은 이제 FTA에서 나라끼리, 그치? 네. FTA, 나라끼리 이 무역협정을 맺죠. 자, 자원은 희귀하다고. 희귀해. 적다고. 금은 적은데 사람들의 욕망은 뭐라고? 무한하다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선택해야 희소해진다고, 그제? 네. 희소한 걸 선택해,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고 싶어 해. 자, 그런데 어쨌든 소비를 함으로써 얻는 것은 편리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얻었다는 게 이익인데, 써서 생기는 거는 편익. 편리의 이익이 얼마나 되냐고. 자, 비용은 대가로, 지불하는데, 이거는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죠. 기회비용.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포기해서. 다른 것을 포기했대. 그래서, 빵 먹을래, 또 뭐 있죠? 라면 먹을래. 그랬더니, 빵은 500원이고, 라면이 700원이면, 빵을 선택하면 기회비용은 700원. 라면을 선택하면 기회비용은 500원. 그죠? 기회비용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기회비용은 작아야죠. 네, 작아야죠. 그러니까 한정된 소득으로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나머지 하나를 포기하면 그 포기한 비용을 기회가 있었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그 편익은 뭐라고 했어요? 편익과 비용. 소비를 했을 때 내가 얻은 편리를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 편익. 그거에 소비를 할 때는 비용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어떤 걸 소비할 때는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항상, 따질 수가 있는 거고, 그지? 네. 그러면 효율성으로 쳤을 때는 기회비용이 작아야 되지? 네. 그 다음에 최소비용이어야 되니까, 그지? 네. 형평성으로 쳤을 때는, 이건 소비 중면이고, 뭔가 공공의 복리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떤 돈을 누가 분배하고, 얼마나, 어떻게, 어디다 분배하냐의 문제지? 네. 그러면서 정치로 우리 지역에다 이거 만들으라고, 이거 하라고, 막 그러지? 네. 그 분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정치지? 네.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시대 장소에 따라서 경제 체제가 생깁니다. 자, 자원 분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뭘 선택해서? 무엇을? 생산물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지? 네. 그랬을 때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 기술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산하는 거는 필요한 걸 생산하는데 소득 분배가 문제가 되지.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하고, 그지? 네. 그래서 자본주의는 근데 두 개야. 자본주의는 이거 생산의 기여 정도.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아까 인적 물적 용역인데 물적 영역을 갖고 있고 공장을 갖고 있고 이렇게 생산의 기여도가 큰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 버리지. 네. 근데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적 재산을 안 하고 모두 노동자로 그냥 인적 용역만 하지, 직접 용역만. 네. 그러니까 이 노동 자체가 가치가 거의 비슷하니까 거의 평등하게 배분한다고 말만 만들어 놓고, 그지? 네. 또 여기서도 또 문제가 힘센 놈이 많이 가지는데. 네. 자, 어쨌든 경제는 의사를 한대. 이 합리적이라는 뜻이 뭐야? 경제에서의 합리적은? 합리적. 최소비용의 최대 효과. 네. 최소비용의 최대. 이기적인. 최소비용의 최대 효과. 미래의 경제 현상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지, 그지? 낭비도 막은 거고, 그지? 만족감, 효용을 최극대화시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예측해서 현재 비용은 최소로 지우고, 그지? 만족감을 높이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경제라고. 네. 됐어요? 오케이? 네. 경제 통계는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쓰는 거지, 확률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수치로 만들어준 거지. 네. 전체를 조사하면 전수조사, 전체 수. 어느 부분의 모집단, 일부를 구성하면 표본조사. 경제 정보를 보면 경제 성장률 얼마나 성장했냐, 몇 프로 성장했냐,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얼마나 생산하느냐. 네. 그지? 1인당 이만큼 생산을 했는데, 그지? 에? 그게 물가가 비싸버리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 생산해봐야 얻는 게 적잖아. 네. 실업이 많으면 버는 게 적잖아. 네. 그러니까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은 없고 많이 생산하면 경제가 성장하겠지. 네. 그럴 때 이렇게 국제 수지가 수입과 지출, 그치? 수입과 지출. 네. 수입과 수출, 그지? 네. 얻는 것, 수입과 지출이니까 수지는 이런 게 지표지. 이 지시표시야, 지시표시, 지표는.
그지? 네. 지식표시를 할 땐 보통 전년도가 100일 때, 금년도가 120이면 1.2. 그래서 12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분수로. 퍼센트로. 네. 이게 비교, 기준시가 있고, 비교시가 있고, 항상 이렇게. 물가지수가 0. 예를 들어 0.8이면 뭐, 낮은 거지? 네. 1.2면, 그지? 네.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지? 네. 20% 오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잡혀져 있다고. 자, 경제체제는 틀, 뭐,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 이거 사회주의에서 계획경제 많이 하지? 네.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지고, 시장으로 많이 하지? 네. 이거 경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공제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이건 시장이. 시장이 뭔가를 사먹는 게 아니라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는 곳은 무조건 시장, 주식시장, 그지? 부동산 시장, 네. 과외 시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에서 많이 하고. 근데 이거는 생산수단 소유 아까 했었지? 네. 이건 누가 조달했어? 개인이, 그지? 개인이. 이거는. 사회가.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더 중요하지? 생산수단 소유고, 이건 경제 운영이고, 그치? 네. 경제체제에서 전통경제, 그 다음에 시장경제, 사유재산을 인정했고, 개인재산 인정하고, 경쟁을 통해서 영리추구, 이익, 그치? 그러면서 의사결정이 개인이 한다는 거지? 네. 근데 계획경제는 중앙정부가 한다는 거지? 네. 오케이, 그지? 이렇게 국고비와 중앙정부 공동목표. 이거는 시장에서 가격이, 수요 공급이, 사유재산 인정, 개별경제가 개인이익. 그전에는 뭐라고? 전통 개인 소유했네? 네. 개인이네? 관습, 개인이익이네? 거의, 그지? 네. 그러니까 원래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진 거지, 그치? 우리나라는. 남한경제수단, 똑같아. 사유재산, 개인 경제활동. 쭈루룩 그냥 보면 되지, 그치? 북한경제는 뭐고? 생산수단 사유는 직접으로 불인정. 이렇게 하면 그치? 쭉 보면 되고. 시장국가도 되면 되고, 시장경제에 보면, 자,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했느냐? 자본주의. 돈이지, 그치? 네. 자본주의. 중세 도시가 발달하면 이 도시가 시민이에요, 시민. 네. 시장에 있는 백성들. 근데 돈 있는 상인들만 시민이라고 했어. 돈 있는 상인들만. 그러다가 점점 일반인 노동자,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확대된 거야, 시민이. 그러니까 상품을 사고 팔았던 시장에서 네. 화폐 경제가 발달한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 회사, 길드 이런 게 발달한 거지.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처음에는 장사를 해서 상업자본주의, 중상주의, 베나치아 그런 데 있지. 샤울록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데부터 그래서 상업 돈으로, 그지? 길드들이 모여갖고 상업자본주의 하고 그러다 이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 상업이 산업으로 생산수단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돈이 모여지니까 이 돈이 크기가 커버리니까, 그지? 네. 다른 나라에서 황제가 있는 국가들이 쳐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 생품 사라고 그러지. 그래서 식민지 개척하지. 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고 후발주자들이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붙은 거잖아. 네. 그래서 생산을 많이 전쟁 때문에 생산을 해놨는데 팔리질 않으니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시스템이 안 작동하니까 수정돼 갖고 나라에서 적극 개입을 하고 그래서 복지주의를 했더니 그제 이게 무기력하게 그제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경쟁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신자유주의로 된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석유파동도 있었고. 어쨌든 시장 경제의 시작은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 이름이지.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악수하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하니까 소극적으로 국가해라 이런 거지, 그지? 네. 그렇더니 자본주의가 그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센 사람이 독점은 한 명이고 과정은 두세 명인데 시장을 막 좌지우지하고, 그지? 실업자들 생기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고 빈부격차 생기니까 요것 좀 고치자. 그지? 맞지?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지? 네. 특히 대공황 때, 그지? 대공황 때, 정부가 이런 것들, 가난한 실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경제주체 한 명 한 명은 잘해도 전체가 바람직하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전부 다 저축만 하면 전체는 어떻게 되냐? 나라가 망하지, 장사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자,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전체로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수정해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 보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그게 수정자본주의지. 이해됐지? 네. 그랬는데 이렇게 비문가부채 생기고 이런 걸 보면 가진 사람만 가지잖아. 그렇죠. 좋아. 그러니까 수많은 이 프롤레타리아가 더 많으니까 이게 피나게 일하는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부자, 부르주아지, 네. 프롤레타리아. 네. 얘네들이 야 이거 사유재산 이거 다 없애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게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을 했지. 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이제 러시아 왕조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했더니 어쨌든 누구의 것도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네. 공기업의 비능력도 있고 불합리업도 있고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니까 이런 거를 막 그 불화를 했지 걔네게. 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데 갑자기 그 공기업 불화 받는 사람이 초재벌돼가지고 막 그지? 네? 축구단도 사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궁금한 러시아 아직도 사회주의 쪽이에요? 그치, 사회주의지. 수정된 사회주의겠지. 우리도 수정된 자본주의처럼.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상적인 경제적인 건 뭐야? 각국이 이제 어떻든 혼합을 한다는 거지, 이제는. 그지? 네. 그러니까 완전 시장 경제에 가장 먼 건 미국이고, 그지? 북한, 쿠바는 이쪽이고, 러시아, 중국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하고 계획 경제에서 요만큼의 시장 경제를 준 거 아니야. 프랑스의 동일은 요만큼의 뭐라고? 시장 계획 경제를 준 거고, 한국과 일본은 이만큼을 준 거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만 해도 안 되고 계획 경제만 해도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믹싱을 한다는 거지. 왜 그러면 여기에 장점은 여기 사익하고 효율성이 됐지만 효율성은 형평성은 평등이지. 네. 효율성은 자유일 수 있지. 네. 이 기본권만 하더라도 자유와 평등을 둘 다 보장하지 않냐? 같이 그렇죠. 커져가면서. 네.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평등이 안 되잖아. 네. 평등만 하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걸 연결하려고, 그지? 혼합 경제를 하는 것처럼 두 개의 요소를 다 살리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지. 근데 정부의 실패는 뭐예요? 이거? 네. 근데 혼합 경제를 해서 이걸 했더니, 이게 평등을 위해서 복지를 막 해줬더니, 일을 안 해. 네. 그럼 실패한 거 아니야? 망한 거죠. 망하지는 않았지만, 효용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지. 예. 네,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도 하고, 네. 정부에서 주는 대로. 어쨌든 통일 한국은 경제적으로 뭐 능률적으로 그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말 조금 나올 테고 그지? 네.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경제 인트로고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가 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지. 자, 시장이라는 것이 경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하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재화, 아까 물건이고 용역은 사람들이 하는 일, 그치? 서비스 같은 거. 네.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뭐 이런 건데,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노동시장, 노동자들이 서로 하는 외환시장, 그치? 네. 뭐 교육시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하고 한국도라고 거래를 하든지 다른 나라 도라고 거래하는 거지. 네. 자,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서 생산물을 거래하기도 하고 생산 요소, 노동도 그렇고 자본, 돈, 물건 이런 것도 건물 이런 것도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그지? 네. 그것도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은행도 자본시장이고, 그다음에 시장에 따라서 경쟁을 할 수 있어. 완전 경쟁이나 혼자 독점적으로 하든지 독점, 과점. 여기 보면 독점은 한 개 하나, 전력, 철도, 네. 철도. 과점은 2, 3명. 2, 3명.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거, 네. 자동차 몇 개 없지? 주유소 네. 이렇게. 다수는 독점적 경제는 다수인데 서로 달라. 주유소 여기네. 그런 건 독점이네 거의. 네. 주유소, 병원, 양장점. 근데 이게 경쟁으로 할 때는 독점인데 이렇게 큰 회사이지. 주유소 네. 자체 한 개는 경쟁적 시장인데 SK 뭐 이런 데서 주유소, SK 주유소, 현대오일뱅크 그건 과점이라고. 과정. 이해됐어요? 네. 과점은 현대오일뱅크고 근데 현대오일뱅크에 속한 주유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 네. 그게 독점적 경쟁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을 쿼터로 이렇게 나눠갖고 지역별로 주유소를 하나씩 내주잖아. 네. 그러니까 독점적이지. 아. 독점적 경쟁. 이해됐어요? 과점하고 차이? 네. 응? 완전 경쟁은 뭐 쌀이나 주식시장이나 그냥 무조건 경쟁하는 거고. 네. 오프라인에서도 하지. 이제 온라인 홈쇼핑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하고 그지? 네. 시장에서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화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면 특화 생산한다는 거고 네. 나누어서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 몸만 받고 이게 분업이지. 네. 전문화되고 그러다 보면 너 계속 몸만 받으니까 인간 소외 현상처럼 느껴지지. 그렇죠. 인간이 소외되고 물질이 더 앞서 보이는 것처럼 이익 추구는 생산자는 최대 이윤을 이익 얻으려고 소비자는 뭐라고 최고로 조금 쓰고 큰 만족을 얻으려고 생산자 간도 경쟁하고 소비자도 큰 만족해서 막 사러 가지. 네. 막 뛰어서 정보도 얻고. 자 보시면 효율적으로 배분은 뭐라고 해서 어떤 대가 관계로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주든지 이렇게 생산 요소도 나누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거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요소 분배하면서 허가도 내주고 국가에서 그지. 네. 그 다음에 생산물을 해서 그지 분배를 하는데 돈 내는 사람한테 분배하지. 네, 그렇죠. 어쨌든 시장 정보도 소비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생산은 많이 분배의 효용이 커지게 그지. 그렇죠. 그래서 거래 비용도 물물 교환할 경우에는 어쨌든 비교하면 물물 교환하면 힘든데 그지. 네.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대량으로 하고 해서 대량 생산 대량 하니까 비용이 좀 감소하게 되지. 네. 그래서 홈플러스 이런 거가 늘어나는 거지. 네. 경제 활동에 대한 거는 창의적으로는 사고 해야 되고 경쟁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규칙도 준수해야 되고 공정한 경쟁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좋은 것만 다 써있네. 네. 아이고야. 시장 경제, 기업, 생산, 규칙 준수 쉽지 않네. 창의적 사고 쉽지 않네, 그지? 인력 기술 개발.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 활동 이것도 쉽지 않네, 그지? 네. 광고를 꼬시니까. 정부도 공정한 경쟁 체제, 법제도 이것도 쉽지 않네. 서로 네. 이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지? 네. 자기들 바라는 쪽으로 계속 요구사항만 얘기하니까. 자, 수요. 어쨌든 수요는 바라는 겁니다, 수요. 네. 수요 반대가 뭐죠? 수요 반대말은 공급이니까, 공급. 공급은 S의 뒤에요. Supply Depart. 서플라이는 서플라이요. S예요. 네. 수요는 요구하다, Demand. 디맨드. 그 DS에 DS. 그럼 공수가 뭐냐면 SD. SD. 공수. 경제에서 수요는 뭐죠? 돈을 조금 쓰고, 그죠? 네. 조금 쓰고 욕망을 최대로, 그지? 네. 수요 법칙은 뭐라고? 수요 법칙. 가격이 올라가. 네.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수요는 못 사. 못 사죠.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많이 수요는 사.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격이 반비례네 이렇게. 네. 왜 그러냐면 요만큼의 원료비 정해져 있어서 그래. 아. 항상 요거는 뭐라고? 가격 P. 이건 뭐라고? 양. 그래서 X하고 Y가 겹쳐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P하고 Q, 가격하고 양을 구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지지? 그렇습니다. 이 K가 정해졌을 때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수학으로 쳤을 때는 X, Y는 K지? 네, X만 K. 양별을 X로 나누면 Y는 X분의 K지? 네. 그래서 반비례 곡선이 나오지? 네. 그래서 이 반비례 곡선이 뭐라고? K, 정해져 있는 월급. 네. 월급으로 사용하는 뭐라고? 수요 곡선이라고. 수요 곡선. 그러면 다 수요 곡선에 이제 그래서 역의 관계지? 반비례 관계프? 네. 그런 상황에서 매점 매석
하든지, 그러면 뭐라고?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놓지 내가? 네. 매점 매석해야 되니까. 네, 어? 그렇죠. 그 다음에 가수요는 미리 사놔. 전쟁 날 것 같아서. 네. 이런 거. 그런데 기펜제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도 계속 떨어지네. 그럼 기펜제가 뭘까? 뭘까요? 그럼 해당하는 제한은 모르겠어요. 해당하는 제한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뭔데?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도 떨어진다는 건데 그거에 해당하는 제한은 모르겠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수요도 점점 안 사? 네. 부동산이 올라갈 줄 알고 막 샀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안 사? 그런 건가? 기펜제? 기피하나? 주식 투자도 있지 않나요? 그러네.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내가 왜 얘기했냐면 기펜제 용어 또 다음에 뒤에 나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예. 경제를 생각을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수요 봐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어떻게 돼도 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보완제를 봐봐. 보완제. 기판제는 하나 했고 보완제는 보완제는 커피하고 프리미엄 이 둘 다 쓰지. 네. 그러면 커피 가격이 올라가. 네. 그치?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프림 수요는 낮아지죠. 왜? 모르겠어요. 커피를 안 사니까 프림도 떨어지지. 커피 가격이 내려가 그럼 프림 수요는 올라가요. 커피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대체제는 소고기가 너무 비싸지면 뭐 먹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돼지고기. 네. 그지? 올라가지. 네. 또 이거는 소고기 가격이 떨어지면 돼지고기도 내려가죠. 왜? 소고기 먹으니까 돼지고기를 더 안 먹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기펜제랑 거꾸리네. 이거는 떨어지면 떨어진대. 이거는 뭐라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졌네. 그럼 이게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는 반대 현상도 있다는 거네. 기펜 현상에. 네. 그래서 역설. 역설. 소득이 올라가면 많이 사겠지. 네. 중류층은 많이 사겠고 하류층도 그지? 네. 하류층이 미리 높아지면 당연히 덜 사지. 네. 소비자가 기호고 선호도가 높으면 당연히 많이 사지. 네.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많이 사지. 네. 당연한 거야, 그치? 네. 당연한 거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동을 하는 걸 보면 잡아봐. 요만큼 하고 뭐가 똑같다고? 요만큼 하고 면적이 똑같아야지 이렇게. 네. 이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똑같아서 월급은 똑같다는 거지. 네. 근데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지. 라인을 따라서. 네.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양을 늘려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동되는 거지. 네. 양이. 그렇죠. 맞지? 네. 그거는 가격을 떨어뜨렸어. 그런데 요거는 또 무슨 차이냐면 이만큼 살 수 있던 애가 얼마큼 사게 돼? 이만큼 살 수 있어지는 거지. 네. 그럼 버는 월급이 뭐라고? 버는 월급이 늘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최저 임금을 이만큼 올려줘 본 거지. 네, 그렇죠.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나면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럼 경제가 선순환될지도 모른다 해.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응? 자, 이거를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수요량의 변동이고. 양의 변동. 맞아? 네. 이거는 뭐라고? 수요의 변동. 수요 자체가 전체가 수요 그래프가 변동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 변동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변동이 봐봐 수요량이 변동이 많이 되지. 네. 가격이 조금만 달라져도. 네. 이거는 양 변화가 별로 안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가격은 많이 변했는데 양은 많이 변하지 않잖아. 그렇죠. 이거는 많이 변하죠. 가격이 만큼 변했는데 양은 엄청 많이 변했잖아.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탄력성이 큰 거야? 이게 탄력성이 큰 거야? 이게 A야 B야? A가 더 큰 거죠. 그치. 이렇게 점으로 해봐야 돼. 칸으로. 수요 탄력성이란 것은. 그렇죠. 알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치? 네. 뭐가 많이 변해야 된다고? 수요량이 수요량의 변동폭이 클수록 탄력성이 큰 거야. 가격보다. 네. 가격이 조금밖에 안 변했는데 뭐라고? 가격이 조금밖에 안 변했는데도 양이 확 변한 거는 탄력성이 큰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그렇게 아니라 가격 변동이 뭐라고? 조금 했는데 양은 많이 변한 거. 이해됐어요? 네.
그걸 갖다가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는 게 낫지.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은 좀밖에 안 변했는데 양이 확 변한 거. 네. 그지? 네. 어? 이거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양이 변했어 많이? 이거나 거의 비슷하잖아. 네. 요만큼 변하잖아 양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요만큼 변했잖아. 네. 근데 가격 이거 봐. 5,000원이나 내려야지 이만큼 변하는데 이건 500원밖에 안 늘었는데 확 늘었네. 그렇죠. 이게 탄력성이 큰 거지. 네. 이해됐어요? 탄력성? 네.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탄력성이 어떤 게 그렇겠어? 사치품 확 사잖아. 네. 싸졌어. 금인데 1,000원이래. 너 살지 안 살려? 당연히 사죠. 당연히 사잖아. 이렇게 사치품. 네. 대체재가 많은 경우에 당연히 이거 대신 사지 뭐. 그지? 네. 근데 생필품 쌀이요. 쌀의 대체재는 뭐밖에 없어? 보리? 라면, 빵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야, 예를 들어서 시계 대체품,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대체품, 사치품으로 여러 가지 금, 보석 여러 가지 많잖아. 네. 그럴 때는 탄력적이고 네. 다른 거 사다 보니까 변화가 심하다고. 탄력이 뭐라고? 변화가 심하다. 왜? 탄력성 나오잖아. 과학에 네.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힘 쭉 늘어났다가, 그지? 그냥 탄력성이 크다. 뭐라고? 변화가 심하다. 변화가 심하다. 비탄력적이다. 뭐라고? 변화가 심하지 않다. 변화가 심하지 필수품. 않다. 쌀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네. 이런 것처럼.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수요야, 수요. 탄력성이 이걸 기준으로 쳤을 때 네. 이제 45도겠네, 그지? 네. 그럼 45도 정도 이렇게 딱 되면 이 넓이나 거의 같다는 거지? 이거 변하는 만큼 이만큼 변하고, 그지? 네. 맞죠? 예. 그래요. 이게 직각이니까 1대1이니까 그렇죠. 탄력성.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요게 1인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45도. 네. 가격이 탄력성이다.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기울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작지? 네.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 그럼 뭐라고? 기울기가 1보다 훨씬 크지? 예.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는 기울기. 기울기.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 이해했어, 이제? 네. 수요? 예. 응?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냐고, 확실히. 네. 자, 반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해주는 거예요. 경제 스크랩도 되면서. 자, 공급, 수요는 바라는 거고 공급은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거지. 네. 가격이 높으면 생산하고 싶겠지.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정비돼요. 싼 거는 뭐 조금 생산하는데 바라는 거는 비싼 걸 많이 생산하고 싶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비돼요. 수요는 반비되고. 그래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 그렇게 수요.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 공급. 슈퍼맨, D, 다운, 슈퍼. 이렇게 외워야 해? 네. SD, 그 만나는 게 균형 가격. 균형되는 가격. 요 양을 팔아서 요만큼의 이익을 나고 요만큼의 소비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근데, 자, 매점매서 그랬어. 네. 매점매서 다 사버렸어. 네. 허생이. 네. 그지? 그럼 공급해 안 해. 가격이 올랐는데. 공급은 안 하죠. 안 하지. 이해됐어요? 네. 그런 거야, 매점매서. 지금 매점매서 금지 아니에요? 그치. 근데 원래 하지. 몰래 해요? 그러다 걸리고 잡히지. 와. 노동의 공급도 가격이 올라. 그럼 공급해 안 해. 공급하죠. 공급 안 하죠. 오를 때까지 기다려. 네. 어쨌든, 골동품은? 골동품은 그대로겠네요. 공급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 옛날 거 정해진 숫자잖아. 그지? 네. 아이고, 또 다음에 보면, 재화에서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공급하고 싶지? 네. 자, 보안제, 커피값이 많이 올라가. 많이 공급하고 싶지? 프림도 많이 네. 공급하지? 네. 내가 사장 입장하고 사는 사람 입장하고 다르다고.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 그럼 돼지고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 덜 팔고 싶죠. 비싼 걸 팔고 싶으니까. 네. 항상 이렇게 공급을 할 때는 무슨 마음? 공급할 때는 돈 버는 사장의 마음. 사장님. 수요는 뭐라고? 수요는 서민들? 돈 쓰는 엄마의 마음. 항상 이렇게. 자, 생산비가 올라. 그럼 공급 많이 하고 싶어? 생산 비용이 많잖아. 네. 아이고, 생산 좀 줄여야지. 기술이 발전해. 그럼 네. 어떻게? 공급 많이 발전해야지. 그치? 네.
자,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을 조시하겠지. 네. 공급량은 뭐라고? 요 선 위에서 점이 운동하는 거지. 네. 자,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공급한다는 거 말이야. 이 가격 받을 건데 이 가격 받을 것 같으니까 공급량을 이만큼 늘리지. 네. 근데 봐봐, 똑같이 이렇게 이 가격은 똑같이 이렇게 받는데 이만큼 네. 공급하다 이만큼 공급할 수 있게 되지. 네. 뭐가 발생했다고? 생산비는 내려가고 생산 기술은 발전했기 때문에. 아, 예. 이해됐어요? 네. 그럼 공급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거 기울기겠지? 네. 아, 공급 탄력성. 그럼 공급 탄력성이 이게 이렇게, 자, 공급 탄력성이 이거는 막 기울기가 1보다 크지? 네. 이렇게 기울어진 건 공급 탄력성이 뭐라고? 공급 탄력성이 작다. 작다. 그지? 네. 그러면, 이가 기울기였는데, 그렇죠. 1보다 작다. 이게.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크다. 그럼 탄력적인데? 네. 공산품. 다시 볼까? 공급이 이거지? 네. 똑같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보자. 이게 양이지? 네. 어? 가격이 변화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만큼 된 거지, 그지? 네. 조금 변했는데 확 된 거지.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래, 그지? 네. 오,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나네. 네. 이 옆으로 되는 것보다. 그렇죠.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탄력적인가 안 탄력적인가 확인하면 되지. 네. 다시 그려볼게. 이 45도는 1이지. 네. 그런데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 치면 똑같은 걸로 이렇게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야, 양을.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일 때 이만큼 공격하지. 네. 이 가격일 때는 이만큼만 공격하지. 네. 공급량이 엄청 변하지.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쳐봐. 요만큼이지, 이 가격일 때. 네. 근데 가격을 올렸어. 네. 올리면 어떻게만큼 올려? 잠깐만. 탄력적이지. 공산품은 만드는 것 자체구나. 공급량이. 네. 공산품은 확 공장에 찍어내고 딱 정지해도 되는데 농산물이 막 탄력적이야? 공급이? 아니요. 축산물이 막 돼지를 막 갑자기 키워? 아니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거지. 공급은 그러네, 그치? 네. 상품 가격 변동에서 공급량의 변동이네. 공급량의 변동. 반응할 수 있지, 농산품은. 네. 탄력적으로. 네. 농산물, 축산물은 반응하기가 쉽지 않지. 네. 그럼 비탄력적이지. 그지? 네. 그러면 이게 농산물, 그지? 네. 이거 공산물, 그지? 네. 이게 농산물, 이게 공산물.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 요게 E, 규정 가격, 네. P, P. 그지? 그러면 C하고 D는 뭘까? C하고 D는 이게 뭐라 그랬지? 공급. 이거는 수요? 수요. 네. 그러면 이게 균형 가격이니까, 이게 균형 가격인데, 그지? 네. 이거는 뭐라고? 여기에 공급이 있으면 초과 공급한 거지? 네. 쓸데없이 많이? 네. 요거는 뭐라고? 초과 수요지? 수요. 네.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해서 요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지? 네. 이거는 너무 많은 거죠. 덜 공급. 네. 이거는 뭐라고? 너무 안 산 거죠. 너무 안 살려고 하는 거지? 네. 가격이 싸는데 왜 안 사지? 가격이 비싼 거다? 글쎄요, 그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지? 공급은 이만큼 했어. 네. 근데 수요는 여기지? 네. 그러면 가격이 수요가 이만큼이지? 네. 수요가 이만큼이고 가격은 여기지? 네. 그럼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수요는 작고 공급은 많이 했지? 네. 수요는 작고 그럼 안 팔리네 이만큼은? 그렇죠. 이만큼이 다 재고네? 네. 그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공급을 낮춰야지 이렇게 공급 이렇게 공급을 이만큼으로 늘리든지 이 가격에 사게. 그렇죠. 해결 방법은 이렇게 선이 가든지, 그지? 공급선이. 네. 또 하나는 뭐라고? 가격을 더 낮춰야지. 네네. 가격이 높으니까 안 사는 거잖아, 그지? 예. 낮출 방법이 기술을 올리는 수밖에 없네. 네. 재고로 쌓이네.
요거는 뭐야? 그거는 공급은 이만큼인데 원하는 건 이만큼이지. 네. 그럼 여기까지 공급을 해야지. 네. 그럼 기업체가 이만큼 공급 안 하고 이만큼 팔잖아. 네. 그러니까 더 생산을 해야지, 그지? 네. 원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초과 공급했으니까 이거 쓸데없이 많이 생산한 거고. 네. 요거는 그건 쓸데없이 많이 사는 거죠. 여기는 수요잖아, 수요. 네. 수요는 높은데 가격을 낮춰 잡은 거네. 그렇죠. 바보같이 한 거네, 그지? 네. 공급도 이만큼 하고, 그지? 네. 가격을 이렇게 잡아야지, 그지? 네. 어쨌든 초과 공급.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이 하네, 나중에, 그지? 네. 초과 수요를 하면 뭐라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지? 네. 이거 보면 수요의 증가, 요만큼을 했었다는 거지? 쓸 수 있었는데 돈이 이만큼 쓸 수 있을 만큼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었다는 거지? 네. 그지? 네.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이었는데, 그지? 네. 사람들이 이만큼 살 만큼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좀 높아도 더 산다는 거지? 예. 가격이 좀 높아진다는 거지? 그지? 네. 이거는 이만큼 살던 사람이 경제가 어려워서 가난해서 떨어지니까, 그지? 네. 수요가 이만큼 확 줄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팔린다는 거지? 많이 팔리다가, 그지? 네. 공급도 기술이 발전하니까 요만큼으로 팔렸었는데,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이게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가격을 낮춰도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뭐 이만큼하고 사실은 요만큼하고 넓이는 같을 수도 있는데, 그지? 네. 같을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더 싼 가격에, 그지? 네. 싼 가격에고 많이 박리담회를 할 수 있다는 거네, 그지? 그렇죠. 기술 발전해서. 요거는 뭐야? 요거는 가격이 높았었는데, 그지? 네. 수요점이 낮으니까 할 수 없이 이쪽으로 공급을 이동시켰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만큼하고 이만큼 양은 같을지라도 낮은 가격에, 그지? 공급량을 늘려서 맞췄다는 거지? 그렇죠. 박리담회 전략으로. 네. 됐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와, 이제 비문하게.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가격이 여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최저 가격이네, 그지? 예. 이게 최고가 아니고 이것도 최저도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최고 가격은 가격이 너무 뭐라고? 높다고. 높아서 이거 이상을 하지 마라. 이자율 같은 거, 이자율. 집세 같은 거. 집세죠. 이거 이상 못 받게 만드는 거지, 집세를. 5% 이상 받지 마라, 뭐 10% 이상 받고 하라. 네. 최고 가격을 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받지 마라 하고 정한다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최저 가격은 너무 낮아서 이만큼 해서 최저임금제로 보호해줘라, 이런 거네. 네. 그치? 그러면 원래 지금 뭐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형성됐는데 네. 뭐를 만들어주라고? 최저임금제로 이만큼을 주라고.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최저하고 최고하고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이만큼 보장을 해주니까 지금 균형 가격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즉 파란색만큼을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벌게 만드는 거야, 강제로. 어디까지? 한 S까지요? 여기 최저 가격. 여기까지 하는 거잖아. 네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그지? 네. 수요하고 공급의 만난 점이 여기인데 뭐를 강제로 올린 거야? 공급을 올린 거야, 여기까지, 그지? 그렇죠. 공급가를 올려준 거잖아. 네. 그러면 사람들의 이익은 얼마큼 될 거고 더 늘어나? 사람들의 이익은 한 여기까지 올린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이전까지 올린 거야, 이전까지 올린 거. 공급을 이만큼 올린 거지. 그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올려준 거잖아. 네네. 수요는 요만큼 아니잖아. 네. 수요도 여기야? 예. 원래 수요하고 공급하고 만나는 게 여기인데 공급을 여기까지 늘린 거잖아. 네. 공급자가 여기까지로. 네. 그래서 수요자가 여기서 만난 거잖아. 네. 만난 건데 최저까지로 딱 올려버리면 얼마큼 더 늘어나냐고. 상한선까지요, 그냥? 그러면 요만큼으로 올리면 네.
공급을 여기까지 하면 Q2까지 해서 요 빗금침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야? 예. 돈이? 네. 가격이? 그래서 가격을 이쪽으로 강제로 형상시킨 거지?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늘린 거지? 네. 그러면 최소 가격은? 최저 가격. 집세를 그 이상 하지 마라 라는 건데 너무 높다는 거지, 집세가. 네. 그래서 어디로 내리는 거야? 여기로 이렇게. 여기까지? 네. 강제로? 그렇죠. 그래서 집세를 강제로 어디까지 내리는 거라고? 여기까지 내려? 네. 여기까지 내려? 여기까지요. 공급을 여기까지? 예. 이만큼으로 줄여? 이만큼에서? 네. 이만큼으로 줄여? 이 바깥에서? 이만큼에서? 네. 공급은. 요만큼이 늘어나는 거네? 네. 그러면, 요 파란색 칠하는 만큼이 도움받는 거야?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 문제점. 가격 규제를 강제로 하지? 네. 규제에서 대규모로, 그지? 네. 어떨 때는 비효율이 될 수도 있고, 그지? 네. 불균형이 될 수도 있고, 몰래 사고 팔 수도 있고. 암시장 상승. 뒤틀려서 한다고. 뒤틀려서 거래하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최저 가격은 균형 가격 위에 있는 거고. 균형 가격이. 최고 가격은 뭐라고? 균형 가격 아래에 있는 거라고. 그럼 그거는 명확하게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장. 어쨌든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네. 서로 이성적으로 수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합의, 총합이 전체가 현명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니까, 그치? 네. 특히 그거 개인의 합의 아니라 독과점 같은 것으로 몇몇 사람들이 비효율적으로 자기가 이제 다 그래서 뭐 대기업 만들어가지고 독점적으로 배분해버리면 다 갔잖아. 그렇죠. 부자만. 다 갖고, 그지? 네. 공급도 제한한 다음에 비싸게 받아버리면 내야 되잖아. 컴퓨터 가격이 얼마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품질 떨어질 수도 있고 비효율 중대하면 나라가 이제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망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을 촉진하는 거고, 공기업도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되니까 민영화 조금 시킨다고 명분을 삼는 거고, 그지? 어? 네. 가격도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고 하는 거고, 시민들한테 감사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네. 저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외부 효과. 생산자나 소비자가 활동을 하지. 네. 그 의도랑 관계없이 제3자의 피해 이익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사먹지. 네. 그럼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소년이 커피같이 팔한다고 커피를 따고 있는 거야. 야. 그럴 수도 있고, 외부 경제로 제3자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그치? 외부 불경제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그러니까 외부자가 붙은 거는 나랑 너가 아니라 제3자. 이해됐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외부 경제 보조금 지급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줘서 어떤 회사에서 뭐 만들어. 네. 그럼 보조금 안 받는 제3국에서는 손해보기도 하겠네. 네.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로 뭐 환경오염이 나랑 너랑 경제활동을 했는데 저쪽에 있는 애가 그지? 네. 에? 그걸 생산하러 만든 쓰레기나 뭐 여러 가지 그지? 정화장치나 쓰레기나 이런 걸로 문제가 발생하겠네. 네. 그러니까 나와 너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까지 생각하면 공공제도 해야 되고 그지? 네. 이해되지? 그렇죠. 환경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지. 걷어가지고 둘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난 걸 제3자들 이거 보면 재화 서비스를 대가리 치는 소비자도 막을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도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걸어가야지. 네. 그리고 뭐 비경합성, 한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를 감소, 이렇게 서로 내가 쓰니까 너는 쓰지 마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게 이렇게 숲을 우리 집 뒷마당에 나무를 심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산소 마시잖아. 네. 무임승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지? 네. 그 다음에 뭐 많은 자본 투자하고 자본 회수 이게 이제 공공재라는 거죠. 공공재. 네. 아무나 다 쓸 수 있고 너 다니지 마 도로 할 수 없고 그냥 공짜로 다니는 거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제3자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정부가 옛날에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부는 좁아놓고 했는데 네.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외부 효과라든가 아니면 공공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근데 이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침체돼. 침체되면서 유가 인상, 임금 인상으로 생산이 힘들어져. 네. 그 침체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벌리는데 고물가가 돼. 만들기 힘들고. 불안 속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올라. 그게 이제 스태그 억지로 끌어들인다는,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스태그플레이션. 네. 불안인데 뭐라고? 물가가 오르는 게 된다고. 그지?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실패가 돼. 작은 정부도 실패했지만 큰 정부도 실패된다는 거지. 작은 정부는 왜 실패했어? 적극적 시장 개입이 해야 돼, 이렇게 수요 공급을 조절을 못하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니 그것도 또 실패했다고. 네. 왜? 지나친 개입을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도 개입 안 했더니 자금이 실패했지. 네. 그래서 개입했더니 너무 많이 했다고 실패했으니까 이만큼 또 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야 지금. 자, 요게 다시 그리면 여기가 자유고 여기가 이게 효율성이고 여기 형평성이야, 평등. 이렇게 효율성만 하고 자유롭게 했더니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만큼까지 갔어. 완전히 안 가지. 여기 사회국자. 네. 그들이 실패했대. 그래가지고 작은 정부가 실패했지. 네. 그래서 큰 정부를 만들어서 실패했더니 너무 크대. 그러니까 이만큼으로 다시 오라는 얘기야.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실패를 했어. 왜? 오히려 그 효율성을 떨어뜨려. 너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다원화 정부나 인정하고, 네. 정부도 근시안 규제를 하지 말고, 특정 이익 집단은 막 싹쓸이로 먹게 하지 말고, 그치? 네. 동기를 좀 주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규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게 규제는 형평성이잖아. 네. 공기업도 조금 민영화 좀 시키고, 신자유주의 이게 다. 새로운 틀, 공무원의 일식전환, 경제유연 경쟁, 경쟁 권리 돌입,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이게 신자유주의야. 지금 뭘로 다시 돌아가? 수정복지로 들어가. 그러니까 일반고, 평등고. 정책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는 거,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가 자유주의였어. 자유주의.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에는 복지주의를 조금 했어. 노무현 때. 수정자본주의. 네. 그런데 이명박근혜가 되면서 신자유주의를 또 한 거야. 근데 지금 문재인이 되니까 또 뭐라고? 복지주의. 그러면 뭐냐면 이건 자유주의는 뭐야? 경쟁. 복지는 뭐야? 평등. 요 신자유주의는 뭐야? 경쟁. 그래서 여기 뭐라고? 자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뭘로? 복지. 그러면 뭐라고?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자, 그러니까 이게 자유고, 네. 이게 평등 개념이면, 형평성 개념이면,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지. 네. 여기 있었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왔지. 네.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노무현이 끝나고, 이명박근혜가 되면서 이만큼 또 왔지. 네.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다시 끌어다가 일로 옮기는 거지. 문재인 정부에. 이해됐어? 네. 복잡하네요. 네. 아니, 그 흐름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리. 어느 쪽으로 더 초점을 주느냐. 그러니까 공무원 느린다고 그러지. 네. 지금. 왜? 정부가 이거는 뭐라고? 자유주는 작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큰 거. 그 다음에 뭐, 줄였지. 네. 그 다음 또 늘리지. 네. 이래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작은 정부도 실패하고 큰 정부도 실패했지만 어쨌든 이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가게는 뭐를 해야 돼요? 소득과 소비. 소비를 지출하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를 할 때 이만큼 요 면적만큼이 지출을 하는 거죠. 소비를 해서 남은 건 저축이고, 그지? 네. 가계 소득으로 경상소득은 이렇게 1에서 요거는 일시적으로 비경상. 경제 상황이 아니라 비경제 상황. 그지? 네. 비상경제 상황. 일시적으로. 비상경제 상황. 이렇게 생각해. 네. 자, 소비를 하고 남은 건 뭐라고? 저축을 하고. 그럼 소비를 하재.
그래서 저축의 의미는 뭐라고? 현재 소비를 미래에 하려고 줄이는 거지. 네. 자, 소비는 과소비하면 안 좋겠지,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서, 저소비도 또 안 좋겠지. 네. 적당하게 하라는 거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축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죠? 네. 근데 너무 안 쓰면 좀 그렇고.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게 뭐라고?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소비를 하래. 그런데 과잉 소비하면 안 좋지. 예, 그렇죠. 과시하는 것도 안 좋지. 네. 너 이게 뭐 베를린 효과라고 하는데 과시하면서 뭐라고 명품 사는 거. 네. 의존 효과 뭐야? 광고 선정에 속아서 안 되죠. 그게 의존. 네. 투기 효과.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돈 오른대. 하하. 모방 소비. 밴드웨건. 이것도 나왔었어 비문하게. 모방하면서 뭐라고? 제 하니까 따라 사는 거. 예, 기억나요. 유행이라는 거. 충동 소비, 이거 끌려서. 네. 소비의 종류. 바람직한 소비는 합리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근감자락하면서 경제 미칠 이익과 손해,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자를 생각하는, 저쪽에서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자 착취한다고 안 사고, 이런 거 있지. 그냥 미래를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소비를 하래. 자, 생산은 이제 사장이지, 그지? 네. 재화가 필요하지, 재물과 화폐. 그렇죠. 용역도 필요하지, 사람들 사지. 그래서 어떤 거를 만들기도 하지만 보관, 저장, 운반, 판매 다 해야 되지. 네.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뭐냐면 여기서 밀을 사다가 네. 여기서 밀가루를 만들고 네. 밀가루도 또 가공하는 것에 따라서 특등밀, 1등분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지? 네. 그렇게 부가가치. 그러면 밀가루가 되면 이게 밀이 100원인데 내가 이걸 팔을 때 밀가루를 150원에 팔잖아? 네. 한 짝에. 그러면 50원의 가치가 추가됐지. 그렇죠. 추가된 가치가 부가가치야. 부가가치. 부가가치세가 VAT야. VAT. 부가가치. 10%를 더 매겨. 부가가치가 들 때마다. 근데 생산할 때 필요한 요건들은 토지, 땅, 노동, 자본, 경영. 자, 토지는 뭐라고? 땅이지. 네. 노동은 뭐야? 사람이지. 네. 그럼 자본은 뭐야? 인적 자본하고 물적 자본도 있겠지. 네. 물건도 있겠지. 자본, 노동, 사람 말고, 그지? 네. 돈도 있겠지만 물건도 있겠지. 네. 그 다음에 경영 능력, 기술. 기술. 기업 사장이, 기업 이윤이 네. 쓰지? 네. 이윤, 기술기, 경영의 대가 뭐 되는 거 있지? 네. 기업 형태, 정부도 기업이야, 공기업. 네. 민간 기업도 있고, 개인 기업, 회사, 기업. 주식회사처럼, 네. 그지? 개인 사업자, 그지? 법인 사업자. 됐지? 네. 그래서 고용기에, 이게 월급쟁이로 되는 게 고용이지? 네. 불공정한 거래를 막지, 공정거래법, 법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 있어. 이게 김상조라는 사람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돼갖고, 삼성 비판하고, 이렇게 나온 거. 어쨌든 소비자 요구에 맞게 서비스, 쿨링오프는 뭐야? 쿨링오프, 7일 동안. 차갑게 오프. 반납할 수 있다고. 7일, 14일. 네. 리콜은 자동차 리콜 많이 하지. 네. 결함 있다고, 상품 결함 있다고 전부 다 모아갖고 다시 새 제품으로 주든지 그러지. 네. 교환하든지 돈 주든지 수리하든지, 그지? 네. 제조물, PPL 해갖고 제조한 물건을 만든 사람이 책임진다고. 유해 물건 같은 거는. 네. 소비자 이익, 권리, 근로자 보호, 주주도 보호, 주식이지? 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 때 주식회사는 몇 인 이상 해갖고 돈 얼마 해가지고 주식을 만들어. 자본금을 납입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10,000원 해가지고, 그래서 10,000주를 반영해. 그럼 얼마야? 10,000주를 반영해. 10,000원짜리에서 1억 원? 10,000원 만주? 네. 1억 원이야? 아니요. 그럼. 너도 연구자 해라. 10,000원 곱하기 10,000 해가지고 딱 안 나오면 돈 벌기 힘들다. 10,000원짜리가 1,000이면 1,000,000원이잖아. 네. 10,000개니까 1억이지. 그렇죠. 그럼 1억을 예탁을 한 다음에 이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야. 네.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1억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해서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서 이 가치가 늘어나면 이거를 회계 관리를 해서 증권심사에서 심사를 받아갖고 요거를 주식시장에 등록해 수준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가 네. 그러면 이게 만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만 주가 돼서 만원 하면 10억이 되지? 네. 그러면 여기에 만원하고 오르면 이게 이 회사 10억짜리 아닌데 이 회사 앞으로 막 성장도 하고 그러면 이게 가치가 이걸 비율로 했을 때 이걸 10만 주로 했을 때 네. 아니야 이거 한 100억짜리 돼 그러면 이게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올라버린다고 주식시장에서 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을 거래하면 이 회사의 권리를 거래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있는 10만원은 액면가고, 여기는 주식 가격. 근데 떨어져서 이게 빵원 되는 데도 있어. 이게 빚죠. 마이너스 되지, 회사가. 왜? 이 회사 돈은 1억인데, 네. 은행에서 2억을 빌려다가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럼 2억을 진짜 빌려주냐? 빌려줘. 왜 그러면 1억짜리 회사가 어떤 회사랑 생산하는데, 이 건물이나 이런 거 있는데 재료 사오지. 네. 그래가지고 10억 수출 계약을 했어. 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우리 수출 계약했습니다 하고 의뢰를 갖다 주면 물건 사갖고 만들어서 수출해 하고 줄 수도 있잖아. 네. 아니요? 그렇죠. 그게 신용장 뭐 이런 거야. 그러면 2억 끄지?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0억이잖아? 네. 그럼 빚이 200억 정도 될 확률이 커. 네.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뭐 30% 40%밖에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업하게 되고 보면 알겠지만 네. 이게 주식이라는 건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돈이 없어. 네. 그러면 회사채라는 채권을 마련해. 채권. 그 빚증서 얼마 꺼져. 나중에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회사는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1,000만 원짜리를 발행해. 네. 그럼 사람들한테 팔어. 1,000만 원을 빌려. 빚증서. 근데 이 채권을 은행에다 딱 넣어. 돈 줘. 근데 은행 안 주잖아. 네. 이 회사가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네. 돈이 없어. 그래서 은행이 돈 내놔. 은행한테 그랬는데 얘를 안 줘. 그럼 네. 부도났다 그러는 거야. 그걸. 이걸 알아야 재밌지. 기업 볼 때도 그렇고 드라마 볼 때도 그렇고 네. 알기를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기업 공정하게 투명하게 신뢰로 품질로 절차로 참 좋은 것만 다 모았네. 시장 변화, 소비자 역할 참관하고 막 그러지. 네. 이제 무역기구도 출발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그지? 네. 경영 신뢰 제고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CEO들이 말 잘못하면 기업 가격 확 떨어지잖아. 네, 그렇죠. 유튜브에 막 뜨고 그래가지고. 네. 그지? 기술 혁신 경영전략 수립하고 그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 재정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재무부가 있어 우리나라에. 네. 재산 뭐에 대해서? 정부의 재산. 네. 정부의 재산에 대한 거. 정부는 공기업은 생산도 하고 정부는 쓰잖아, 그지? 네. 그럼 재무부에서는 세입 수입과 세금으로 수입, 세금을 쓰는 세출. 네. 이게 있어. 세입과 소출. 그럼 세입 수입, 세금 수입, 세금 지출. 그러니까 재산이잖아, 재산, 정부 재산. 네. 정부 재산에 대한 쓰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런데 미리 재산을 예비로 해서 예산을 쓴 다음에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짜면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야 집행을 할 수 있어, 쓸 수 있어. 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국회에서 이제 결산을 해서 감사원이 검사도 하고 국회에서 심사도 한다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일반 회계고 특별한 사업 같은 거는 특별 회계고, 그지? 네. 세입은 수입이지. 네. 그래서 세금, 수입 전부 다 세금 다 법으로 정해. 그렇죠. 제출 항목 다 법으로 정해. 항목이 정해진 데만 써. 예산 짜서. 그러니까 조세는 세금을 받는 거잖아, 그지? 네. 안 받으면 정부가 재산의 원천을 만들 수가 없잖아. 네. 그지? 그래서 이 재산을 받으니까 어쨌든 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공공서비스 도로도 이용하고 나라도 운영하라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이게 강제로 해야 된다, 강제로. 강제성.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해, 정부에서. 그지?
네. 근데 이제 세금을 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혜택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게 불확실성이야. 네. 지출할 때도 세금 지출할 때도 용도 정하잖아, 그지? 네. 근데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정비, 조직, 유지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는 거잖아. 네. 실업수당 준다고 정부 서비스로 뭐 재보상금 준다고 정부 뭐 생산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세금을 법률로 정한다고 항상. 조세 법률주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세는 공공제도 만들고 사회건강제도 만들지 이런 것도 다 만들지, 그지? 네. 치안도 하고 교육, 이제 의무교육, 무료교육, 그지? 네. 국방 이런 거 해서 하는데 사치품은 비싸다고 세금 좀 높이는 거고, 그지? 네. 생활필수품은 낮여서 잘 쓰게 하는 거고, 그지? 네. 그래서 이게 자원 배분을 하는 정책과도 관련이 되지. 네. 세금 자체다, 그지? 자, 시장이 휘발유, 경유 세금을 인상하면 뭐라고? 불타지? 네. 합성세제에서 소비세를 부과하면, 그지? 네. 소비, 합성세제 좀 덜 쓰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세금을 결정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라는 거죠. 기술 장려하면 세금 내려주면 되지? 네. 저축 장려하면 세금 더 줄여주면 되지? 네. 그래서 저축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까주지? 네. 고소득은 누진세를 해서 더 많이 내게 하고, 그지? 네. 저소득은 소득 감면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료로 지출한다고. 세금을 보면, 국가에 내면, 세금을 부과하는 데가, 국가면 국세. 국세. 그러면 대전시에다 내면 지방세. 지방세. 비례에서 내면 비례세. 네. 점점 많아지면 누진세. 누진세. 국내에서 하면 내국세. 내국세. 나라에서 들어오거나 나갈 때 내는 건 관세. 관세. 그래서 뭐 방위세, 교육세, 이렇게 목적세, 그지? 네. 직접세는 내가 바로 내. 간접세는 물건 사면 VAT가 붙어 있어. 부가가치세. 이거를 편의점에서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부가세를 따로 내. 다 모아서. 내가 내는 게 아니지? 네. 그래서 간접세야. 간접세. 자, 직접세를 내면 내가 세금을 내지. 네.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야. 그렇죠. 내가 부담하면서 내가 내지. 네. 그 원천징수에 그냥 월급에서 떼어. 원천. 그러니까 조세 누구한테 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니까 팍 걷어. 그지? 그래서 누진세 내면 세금 많이 걷고 공평하게 하게 되고, 근데 이걸 안 내 사람들이. 내가 내니까 세금 압박도 크고. 근데 간접세는 VAT라고 그래봐. 내가 물건을 샀어. 네. 콜라를 샀어. 세금이 이렇게 붙어있어. 10%가. 네. 내가 샀는데, 그지? 내가 샀는데 편의점에서 내. 네. 그래서 소비하면 무조건 내. 내가 아니라 자전거처럼 굴러서 내.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그거를 걷어놨다가 편의점에서 내니까 다 내. 네. 내 돈이 아니니까 걷어서 내. 그러니까 쉽게 걸려. 네. 항상 물건 판 거에 따라서 바로 내.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뭐라고? 자본을 축적해. 정부에서 자본 축적하고 비례적으로 내고, 그지? 근데 콜라 사는데 나도 10% 내고 재벌도 10% 내고. 그러니까 나는 월급이 100만 원인데 부가세를 10만 원 내면 90%가 세금, 10%가 세금이지. 네. 근데 이 10만 원어치 사도 0.001%밖에 안 돼, 재벌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불리하다고 하는 거고, 세금이 간접세를 높이면 물가가 상승하고, 네. 그지? 어쨌든 세금이 누가 이걸 누가 부담했는지가 불확실성하지. 네. 그리고 변화시키기도 힘들고. 어쨌든 경제를 할 때 국가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많이 써. 정부가 지출을 하면 돈이 많이 풀리지, 시장에. 네. 세금도 유료랑 하면 돈이 많이 풀리지. 네. 이건 적극 재정이고, 긴축 재정은 돈을 안 쓰게 해. 정부도 안 써. 네. 세금 많이 내게 해. 그럼 사람들이 돈 못 쓰지. 네. 그렇게 만드는 거야. 어쨌든 적자 예산은 예산을 할 때 돈을 많이 써. 네. 실업률을 낮춰서 실업자를 막 지원해. 그럼 불경기가 좀 좋아지지. 네. 흑자 예산은 정부가 돈이 남아. 그 시중에 돈을 안 풀었지.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될 때 너무 막 바랄 때 좀 억제를 하지. 네. 돈을 줄여서. 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수입할 때 조세를 감면을 하고 혜택을 주면, 그지? 수입은 줄더라도, 그지? 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출할 때도 기간 산업이나 간접자본에 막 투자를 하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지. 네. 자, 세입면. 사람들한테 누진세 부과하면, 그지? 네. 세금이 많이 붙이는 거고, 세출면에서, 지출면에서 사이버 정비하고 실업수당 주고 그러면 복지가 늘어나는 거지. 네. 그러면서 자원이 배분되는 거야, 분배되는 거야, 정부에서. 그렇죠. 사칙부문 세율 높이고, 그지? 생활필수품 내려. 그래서 이거를 더 뭐라고?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원을 계속, 특정 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네. 정부가 세금 인상하면 가계소득 줄고 기업도 감소하지? 네. 그러니까 위축되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면 기업이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지? 네.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거고. 너무 활성화돼도 안 될 때가 있어, 인플레이션으로. 재정 운용, 건전성, 소득 분배, 투명성, 뭐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있지. 네. 정부 거. 자, 그러면 자, 이게는 이제 이 세 개의 주체를 정부랑 소비의 주체인 가게랑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랑 그다음에 소비와 생산의 주체인 그 국가, 정부를 이렇게 세 개를 봤지.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거는 이제 개인 개별 요소별로 본 거고 그걸 통합해서 이제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GNP는 총생산이고 이게 국내 게 있으면 국외 게 있겠지? 네. 이거는 D고 이거 N 국민 내셔널 이거는 이 국내고 GDP는 국내. 그러면 국외 생산. 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다 공장 만들면 국외 총생산이지? 네. 근데 국민 총생산으로는 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국외 총생산, 국내하고 국외로 또 나눌 수도 있겠지? 네. 어디서 되느냐에 따라서. 네. 1년간이고, GDP 국내지? 네. 왜 그러면 외국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GM대우가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국민 총생산이지?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GDP는 최종 생산물 중간은 다 빼고 부가가치를 다 합친 거야. 총 부가가치 합계야. 네. 그러니까 밀을 10만원어치를 생산을 했는데 그치? 여기서 밀을 사가지고 다 몽땅 사가지고 빵을 그래서 10만원에 샀으면 한 20만원어치 팔아야지 그치? 네. 그러면 이 늘어난 게 10만원이지. 네. 요 10만원하고 늘어난 거 10만원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거야. 20만원치 빵을 샀더니 여기서 음식점에서 빵을 10만원어치 먹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또 20만원어치 또 더 20만원을 팔 수도 있지? 네. 그러면 요 10만원하고 요 10만원하고 그래서 요거 됐지 그치? 네. 여기서 10만원 늘었지? 네. 10만원 그럼 여기도 또 이게 20만원인데 10만원 늘었지? 네. 음식점에서 10만원하고 그럼 이게 총 뭐라고? 30만원 총 부가가치라고. 알겠어요? 네. 국내 총생산은 근데 뭐냐면 시장에서 무조건 통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주부회사활동 이런 거는 생산 숫자로 안 잡힌다는 거지. 네. 나 혼자 생산해가지고 내가 상추해갖고 나 혼자 먹는 거에서 안 잡힌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뭐 국민소득이 높다고 국민소득을 높하고 복지소득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총생산은 증가하는데 여기 자연이 파괴될 수도 있지. 네. 그 다음에 분배도 문제고.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뭐라고 하나 생산만 한 거야, 생산. 이해됐어요? 네. 근데 국민경제를 보면 뭐 이렇게 가게들 간의 기업 관계에서 아까 가게는 뭐라고 했어? 집이라고 했지, 집? 네. 집. 그러면 요소시장은 뭐라고 했어? 요소시장은 아까 생산 요소가 뭐뭐 있다 그러냐면 네. 자본도 있고 자본, 토지 그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경영이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있어야 되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돈, 땅, 경영, 또 자원, 용역. 용역. 용역을 제공해 주잖아 가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용역과 돈, 저축한 돈을 제공해 주지. 네. 이 저축한 돈에 대한 이자를 주지. 네. 기업에다가 노동하고 자금을 대주지. 네. 그러면 여기는
자본시장, 은행도 될 수도 있고, 그지? 네. 노동시장도 될 수도 있고, 그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네.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도 지급하지? 네. 이게 다 생산비지? 네. 그래서 판매해갖고 판매 수익을 주지? 네. 그럼 생산물 시장에다가, 여기다 물건을 갖다 놓으면,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지? 네. 빙글빙글 돈다고. 자, 생산 국민소득은 생산한 거, 그지? 최종 생산물. 부가가치세 총합. 분배 국민소득은 분배. 노동, 토지, 자본의 생산 요소의 대가를 해줘야 될지 내가 분배라고 했지, 이게? 네. 임금은 노동, 땅, 돈, 자본. 그지? 이유는 뭐야? 이유는 어떤 이익. 이익. 지출 국민소득. 그래서 소비 지출. 그러니까 지출로 계산해보고, 분배로 계산해보고, 생산으로 계산해보고. 네. 생산은 만든 거. 맞는 거. 분배는 만든 걸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 이거는 쓰는 거. 쓰는 거. 소비하는 거. 그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한 거랑, 그래서 분배하지. 네. 그걸 쓰지. 거의 유사하다고. 총 수요는 우리가 뭐라고? 필요하다는 거지. 네. 민간도 소비하지만, 민간도 투자하지. 네. 근데 투자가 왜 소비야? 수요야? 정부도 지출하면서 쓰니까 수요지. 네. 외국에 빠져나가니까 수요지. 네. 민간 투자인데 왜 수요야? 그만큼 돈을 내야 하니까 투자하려면은. 네. 수요. 투자 수요. 네. 그럼 뭔가 돈을 투자하고 집을 사니까 수요. 네. 그렇게 생각. 총공급은 국내 총생산에다가 이거 수출한 거는 나가지만 수입한 거 들어오지. 네. 들어온 거 사니까, 그지? 네. 총공급. 청수야 총공급. 국내 총생산 수입. 국내 총생산은 이렇게 쪼르르 합친 건데, 수출. 요거 다 합치고 수입만 뺐네? 네. 국내니까. 맞지? 네. 수요가 많으면, 바라는 당연히 물가 올라가지? 네. 공급이 총 많고 수요가 떨어져. 네. 그런 거라 나중에 자르지? 네. 경제 성장률, GDP, 1인당 GDP, 전년도지, 항상. 네. 자, 전년도에 1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90원이면, 그지? 네. 금년도 90원에서 100원 빼니까 얼마야? 90원에서 100원을 빼니까요? 마이너스 10. 그럼 금년, 경제 성장률이 금년도에는 100원이었는데 90원이 됐지? 네.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큼 성장했는데 90 하니까 마이너스 10이지. 네. 곱하기 100 하면 마이너스 10% 떨어진 거지. 그렇죠. 이렇게 별거 아니지.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90이었는데 금년도에 110이 되면 곱하기 100 하면 된다고 분수로 해서. 네. 이해됐어요? 예. 경제 성장의 요인은 노동이 능력이 크든지. 네. 자본의 기여가 커져서 돈이 늘든지. 네. 그치?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기술 진보가 돼야지. 네. 자본하고 노동은 제한되니까. 경제적으로 사회문학, 정치, 전쟁 나거나 국민이 집중 이런 거 다 다르겠지. 네. 원만한 노사관계, 경제, 합리적 사회제도, 기업가 정신. 우리나라 정부도 했고 불균적 성장했고 외자 도입했고, 그지? 수출 일장이었지. 네. 그러니까 자원 배분, 돈 나눠주는 거, 그지? 네. 주는 거. 경제 이중구조. 수출만 하고 내수하고 다르잖아. 네. 대외 의존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수출 의존도가. 자, 여기서 물가는 뭐냐 그러면 물건의 가격인데, 지수는 뭐냐? 지수. 백에서 기준식. 야, 아이스크림이 작년에 100원이었는데 지금 120원이 됐어. 네. 그러면 100으로 곱하면 되지. 네. 120이요. 120%나 마찬가지요. 네. 100으로 해서 측정한 거. 120%. 물가 20%로 올랐다고. 네. 별거야. 항상 당해년도에 이거는 뭐라고? 디플레이터. 요거는 실질하고 경상이야. 그럼 이게 실제적인 거고, 이거는 뭐라고? 경영상. 네. 경영상. 그러니까 이게 표로 잡히고 이런 거. 실질적. 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생계비와 도시 생계비, 가중값. 뭐라고? 많이 쓰는 거는 가중치를 좀 둔다고. 그래야 물가를 잡지. 하나도 안 쓰는 금값을 가지고 물가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지? 네. 사람들이 피부를 못 느끼잖아. 그래서 가중값을 주는 거야. 그렇죠. 네.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출입 물가지수. 물가지수를 다 요소에 따라서 다 나눈 거고, 물가 변동할 때 인플레이션이 그럼 뭐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늘어. 수요가 증가하는지,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지? 이거 네. 원자재 사야 되지. 네. 돈이 증가하지. 네. 임금이 올라가지. 네. 독점적 기업 가격 올렸지. 네. 환율 상승했지. 그러니까 돈이 돈이 많이 든다고. 네. 디플레이션은, 이는 올라가는 거고, D는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수요 감소하니까 안 써. 네. 재고가 많아지니까 안 써. 물가가 떨어져. 계속 물가가 떨어져. 그러니까 실업이 증가하니까 못 사. 네. 거꾸로, 자, 경기는 침체되는데, 이것처럼.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해, 인플레이션처럼. 네. 이건 디플레이션 현상이고, 이거 뭐라고? 인플레이션 현상이야. 인플레이션. 연결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됐어요? 네. 자, 실업이란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돼. 인구가. 뭐 15세 이상. 15세 이상이야. 됐어요? 네. 취업자하고 노는 사람 합친 게 경제 활동인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네.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당연히 15세 이상이 전체잖아. 그래서 네. 일하는 사람 몇 프로. 이게 경제 활동 참가율이고. 네.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가 있어. 요 인구, 요 경제 활동 하는 사람. 네. 해야 되는 사람. 그지? 네. 여기에서 실업자하고 취업자 했을 때 실업자 수를 하면 실업률, 취업자 하면 취업률. 근데 실업의 원인이 불경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네. 그래서 떨어지는 경기적 실업. 그러니까 불경기니까 호경기를 만들려고 공공사업을 하는 거야. 네.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그 사람 필요해. 얼음 조각가. 겨울에 필요 없대. 네. 계절적 실업. 구조적으로 이제 다 없어졌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칼 가르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칼 가르는 사람 없어졌어. 기계로 다 하면 돼. 네. 이해되세요? 네. 산업 구조로. 응? 옛날에는 땜빵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계로 해가지고 없어졌어. 이렇게. 그럼 인력 개발하고 기술 교육해야 된다고. 또 마찰적으로 A에서 B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사이에 생긴 게 마찰적 실업. 그쵸? 네. 야, 실업은 마구마구 경계해야 돼. 뭐라고? 마구마구 경계. 마구 경계 실업. 알았어? 네. 실업의 종류 몇 가지라고? 네 4개. 4개. 마구 경계. 마구. 개인 노력, 교육, 물질 증가, 국가 분배 이렇게 했는데 그럼 로렌츠 곡선은 뭐냐? 소득이 누적 점유율을 세로축, 인구의 누적을 가로축으로 해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네. 자, 가로하고 세로 할 때 가로는 뭐라고? 가로는 항상 가로부터 외워야 되니까. 네. 뭐고? 인구. 인구. 이거는? 이거는 누적 점유율. 이것도 누적이고 이것도 누적이요. 점유율. 비율이요. 그럼 이건 뭐라고? 누적. 소득. 그러면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대각선에 가깝다고. 네. 평등할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근데 대각선에 같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그랬지 이건 로렌츠? 또 다른 데 있는데. 아까 뭐 찾아야 되지? 디펜제. 그 다음에 뭐라고? 로렌츠 곡선. 기로를 다시 봐야 돼. 자,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의 면적, 대각선 아래. 네, 면적.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오, 이렇게. 그럼 지니계수. 생활비 액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니계수는. 네. 평등이네, 그지? 네.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의 면적.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나봐. 네. 그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얇을수록, 그지? 얇을수록 평등. 맞지? 네. 고분배, 중분배, 저분배. 10분위 분배율, 최하위 40% 계층. 네. 소득 점유율, 최상위 20%랑 비교한다는 거네, 그지? 네. 20%랑 상위 20%. 얘가 더 많으니까, 얘네들이. 네. 하위 40%랑 해서 하는 게 10분위 분배 계수라는 10개로 나는. 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니게스, 로렌츠. 그치? 뭐라고? 지니게스, 로렌츠. 지로 10.
지로식으로 소득 분배 측정 지표가 있는데, 그지? 네. 지로로 10원 내나? 지로 용기로? 지로식. 자, 70년대 중반, 80년대 IMF, 소득 재분배, 불평등, 재분배 정책, 불로소 부장, 복지 부작용, 복지병 발생, 뭐 어쩌고저쩌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다음 보시면, 경제. 경기 변동 양상, 경기 변동, 총체적 활동. 이게 뭐 호경기고, 그지? 네. 호경기 대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후퇴에다가 불경기 들어가고, 저점 찍어서 다시 회복하고, 그러지? 네. 그래서, 회복기, 호경기에는 최초 높다는 거지? 네. 소득 수준, 물가 수준, 재고 수준. 재고는 적고 잘 팔린다는 거지? 물가는 높지만 잘 팔린다는 거지? 네네. 투자도 많이 하고, 그지? 실업은 최저고, 당연한 거네, 그지? 네. 회복기, 이것도 당연히 이 표만 외우면 이거 증가잖아. 네.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거만 하면 돼. 그렇죠. 경기순환, 장기파동. 50년 주기로 한다. 네. 이게 컨트라의 파동? 죽을라, 중기, 죽을라, 10년, 10년 내에 죽을라, 50년 컨트라. 단기는 3, 4년, 키친. 그지? 네. 키친이 치킨 같은데? 치킨 죽을라, 콘크리트로, 컨트라 TF로. 네. 어쨌든, 이렇게 되고, 경기 지표는 지시하는 표시지? 경제가 어떤지, 그지? 종합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 소비자 전망지수, 그러니까 전망하는 거. 총 소유하고 총 공급. 자, 다음에, 그냥, 다음번에 또 읽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냥 넘어가는 거야. 기회 수력 혁신, 경영 혁신 해야 되고, 노사 협력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정부 규제 완화해야 되고, 그러네. 경제정책.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지? 네. 그러면 뭐라고? 확장 재정을 실시하면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그럼 또 잡아야 된다. 그럼 긴축 재정을 또 실시하면 실업이 증가하지? 네. 실업 증가하면 또 확장 재정 해야 되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렇죠. 한 방향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세입 세출도 조절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어떡한다고? 긴축. 줄인다고. 그래서 정부가 흑자를 하니까 정부가 돈이 남아. 그 시중에 돈이 적다고. 그 방법이 세금 올리고 지출 감소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악재하니까 경기가 안정화된다고. 네. 침체 시에는 돈을 많이 써, 정부가. 네. 세금도 느려. 그러면 정부 지출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세금도 줄이니까 사람들도 돈 쓰고 경기 활성화된다고. 네. 재분배는 누진세, 소비세, 세금, 그지? 복지. 금융정책으로도 한다고.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이거든? 네.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무슨 은행? 한국은행에서 은행들한테, 여기 은행들,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있어. 네. 얘들이 여기들한테도 예금을 해. 그래서 그렇죠. 이자율을 정해줘. 이자율. 통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지급준비율이라고. 얘네들이 100억을 이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다 돈 꿔주면 얘네들이 돈 장사하잖아. 네. 그러니까 너 10억 갖고 있어. 그래서 지급준비율 10% 이렇게 해놔. 네. 근데 이걸 20억 갖고 있어. 그럼 돈을 회수해야 돼. 은행에 돈도 못 빌려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더 시중에 푼다 안 푼다를 지급준비율. 지급할 때 준비해라. 근데 얘네들이 지급준비율 이상의 돈을 갑자기 개인이 달라고 그러면 이 중앙은행에서 꺼져. 네. 근데 이걸 못 지키잖아, 지급준비율을? 그럼 은행도 부도나는 거야. 네. 이해되세요? 네. 지금 뭐라고? 지급준비율. 준비비율, 주급준비율 가지고. 그 다음에 주급준비하라고 재할인율이라는 게 있어. 은행이 여기서 돈을 빌릴 때, 여기 이자율이 있지? 네. 이자율의 이자율. 아니면 채권을 은행에다 맡기면 이 은행에서 일로 또 가는. 네. 뭐, 어쨌든 그걸로도 하고, 공채, 국가에서 채권을 발해. 회사에서 회사 채권 있었지? 이것처럼 국가채를 팔어. 그래서 이게 1억이다. 그럼 1년 후에 1억을 딱 줘. 네. 그러면 1억에 팔어? 얼마에 팔어? 9,800만원에 팔어. 네. 근데 사람들이 안 사지. 그럼 9,700으로 떨어져. 네. 근데 1년 후에는 이자 200만원까지 해서 뭐를 준다고? 1억을 줘. 네. 이걸 뭐라 국가 채권이라 그래. 국채. 네. 공공단체에서는 공채. 지방단체에서는 지방채.
네. 그런데 이게 9월이 됐어. 그럼 이 9,800만 원을 사람들이 야, 너 이 9,900에 살할래? 그럼 사지. 네. 그래서 채권도 거래한다고. 예. 이해됐어요? 네. 자, 국공채를 매각하기도 하고, 재할인율, 뭐라고 했어? 중앙은행이 일반은행한테 돈을 꿔줄 때 대출이자가 정해져. 네. 그러면 일반은행은 국민한테 돈을 꿔주지. 네. 그러면 이 중앙은행의 이자에 따라서 일반은행 이자도 바뀌겠지. 네. 그러니까 할인을 하는 거를 다시 또 해주지. 네. 중앙은행이. 그래서 네. 재할인율로 통화리금을 조정한다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 그 다음에 대출 한도 정해줘. 이자율 높다고 규제해버려. 이런 거. 두 개 많이 쓰는 건 지급준비라고 재할인율, 채권. 이렇게 세 가지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경기가 침체하면 이자율이 떨어지지. 네. 이자율을 안 인하시키면 저금해 안 해? 안 하지.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해서 막 물건을 사. 그래서 경기 활성화 고용 증대야. 네. 경기가 너무 올라가면 이자율을 올려. 그러면 야 뭐하러 물건 사 이자 받고 살지. 그래서 은행에 다 넣어. 네. 시중의 통화가 뭐냐면 유통되고 있는 화폐, 돈에나 시중에 떠도는 돈. 뭐라고? 유통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돈. 시중에 떠돌고 있는 돈, 통화. 그게 통화에. 알았어요? 네. 자,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뭐를 해?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과소비, 저축 증대, 원가 정감, 시장. 좋은 것만 다 써놨네. 협조, 규제. 야, 다 좋은 것만 다 써놨네. 잘 노는 거겠네. 자, 세계 경제를 보면 세계가 거의 이제 그 한 나라처럼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지? 자본 투자하고 서로, 그지? 네. 인적 자본도 왔다 갔다 하고, 그지? 네. 그래서 글로벌 표준이 생기고. WTO는 우루과이에서 협정한 거야. 네. 이게 뭐냐면 월드 트레이데이션 오그제네이션 세계 무역 협정이요. 그렇죠. 네. 관세 및 비관세를 일정 부분 철폐해서 자유무역을 좀 하자라는 거야. 네. 그런데 그 근처 유럽 공동체, 캐나다하고 미국의 나프타, 그래서 남미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제 블록, 여기에 레고들이 모이면 블록이 되지. 네. 그게 블록화돼 버렸어. 이해됐어? 네. 그래서 EU, 유럽연합, 나프타, 아시안연합 이렇게 이게 되니까 이게 자유무역을 하면서 자기들은 더 잘하고 여기서 할 때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뚫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나라끼리 맺자. 이게 FTA야. FTA. 이해됐어요? 네. 네. 제일 처음에 뭐 했어? 제일 처음엔 WTO. WTO를 했는데 자꾸 어떻게 됐어? 경제 불확화 됐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FTA. 나라끼리 맺자. 이렇게. 그래서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영향력도 확대돼. 네. 그래서 뭘 한다고? 여러분, 왜 무역을 하느냐? 국제거래를 왜 하냐? 인력 자본, 상품, 생산비, 가격 차이, 화폐 제도의 차이,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을 하는데, 하나가 제일 기분 드는 게 비교유의야. 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펴 있으면, A국은 발달했어. 그래서 1번 상품과 2번 상품을 만드는데 얘는 10원이 들고 10개를 만들 수 있고 얘는 9개를 만들 수 있어. 네. 근데 B국은 더 덜 발전했어. 그래서 2번은 9개를 만들고, 그지? 네. 1번도 9개밖에 못 만들어. 네. 그러면 절대적으로 A국이 우위지. 그렇죠. 그게 절대 우위라고 그래. 절대적으로 싸잖아. 네. 근데 A국 입장에서는 이걸 2개를 만들어. 그럼 20개가 되지. 네. 그래서 자기가 10개를 쓰고 10개를 이쪽 나라에다 설출해. 그치? 네. 근데 똑같이 9개잖아. 그렇죠. 그러면 B는 9개를 수입을 해. 네. 그럼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는데, 그치? 네. 10개 생산하고 10개 생산해서 다 줬어. 10개 안 줘도 돼, 이 나라. 네. 그러면 10개 생산했다고 쳐서 9개만 줘. 그러면 1번은 내가 몇 개를 쓸 수 있어? 11개를 쓸 수 있지? 네. 그럼 여기는 9개 주지? 네. 9개 여기서 받아오면 되지? 네. 그럼 얘네들은 여기다 이거 생산하느니 이거 18개 생산해서 얘네들한테 주면 되지? 네. 그런 다음에 10개 받을 수 있지? 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돼? 10개, 9개나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네. 얘네는 뭐야? 한 개 더 생산했지? 네. 얘네도 하나 더 똑같은데도 무역을 하면 이익을 볼 수 있지? 하나 더? 네.
이렇게 비교율은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싼 재화를 수출해. 이게 뭐라고? 10개를 생산했고, 이건 9개니까 이게 생산비가 더 센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수출해서 강제로 요거랑 교환을 하면 된다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아, 상대적으로 싼 생산비를 수출을 하면 서로 남는다고. 국제 경쟁력은 나라끼리 경쟁한다. 기업, 정부 경쟁, 개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환율은 교환 비율이야, 교환 비율. 돈에. 이제 기준이 뭐야? 달러야. 이걸 기축통화라고 그래, 기축통화. 그거를 중국이 중국화로 하려고 노력했고, 유로화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걸프전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어. 1달러당 우리나라 얼마야? 1200원. 1200원. 이렇게 되다가 1달러에서 1500원이 됐다고 쳐봐. 네. 환율이 인상됐어, 인하됐어? 인상됐죠. 환율은 인상되는데, 이건 평가 절상됐어, 절하됐어? 절상됐죠. 우리나라 돈이 1200원이었는데 1500원 됐지? 네. 환율은 뭐라고? 교환 비율이지? 네. 환율은 뭐라고? 교환 비율. 교환 비율. 근데 이거 1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거는 뭐라고? 인상됐지? 네. 환율이 인상인데, 평가에서 1달러에서 1200일 때하고 1달러에 1500일 때 평가해보면 어떤 게 더 절상이야, 절하야? 이렇게 떨어진 거는? 절상인가요? 자, 미국 사람들이 절하요. 평가 절하야. 네. 그럼 환율 인상은 절하야. 네. 우리나라 돈. 평가라는 단어가 들으면. 예. 그러면 이건 뭐라고? 환율 인상. 환율은 교환 비율이니까 미국 돈을 기준으로 해야 돼. 네. 근데 우리나라 돈 주는 걸 뭐라고? 인상시켰어. 그렇지만 우리나라 돈을 이걸 평가를 해보니까 1200원이면 됐는데 1500원이나 줘야지 이제. 네. 똑같은 한 개 쭈쭈바 하나 사는데. 네. 그럼 우리는 절하된 거지. 예. 이해됐어요? 네. 환율만 붙은 거는 이거는 이 숫자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평가를 해봐. 평가를. 이게 1200원에서 1500원 가치를. 네. 1달러하고 교환 비율을. 그럼 뭐라고? 절하된 거지. 네. 왜 이건 1200대 1500대 1인데 이건 1500대 1이 됐잖아. 그렇죠. 자, 국제 수지는 수입과 지출이요. 수입과 지출. 상품 수지, 상품으로 한 거, 서비스 수지, 이렇게, 그지? 요새 이런 것도 많지? 여행 수지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네. 그지? 소득 수지, 경상 이전, 그냥 전해주는 거. 이전해서. 네. 기부하고 뭐 이런 거. 자본 수지, 투자 자본. 이해됐어요? 네. 국제 수지도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어야 발전하지, 장기적으로. 네. 국제 수지 흑자가 돼서 우리나라가 수입이 많다라는 거는 국민소득 증가하고 국가가 발전되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거지. 예. 적자는 외국 채권 빚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하고 국가 신인도 하락하면 망하는 거고, 그지? 네. 자, 미래 WTO에서 자유경쟁이 무한경쟁으로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무한경쟁이지만 나라끼리는 이제 개방화를 하면서 니네 어디 더 개방할래? 어디 더 개방할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래서 FTA를 묻는 거잖아. 네. 그지? 어쨌든 정보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로 지적재산권, 신기술, 이런 거, 인프라 만들고 해야 4차 산업으로 돼가고, 노령화도 대비를 해야 되고, 계속 늙어가니까, 사람들이. 통일도 대비해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서 경제 구조도 좀 해야 되고, 통일 비용도 좀 생각해야 되고, 경제협력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 나라가. 나중에 환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 북한과 남한 화폐. 토지도 북한은 원래 소유권이 국가 건데 나눠주는 거니까, 토주 몰수. 옛날 땅 문서 있는 사람들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북한 지역 생필품 수요 증가하고, 노동 임금 상승하고, 실업도 증가하고, 단점만 쓰면 이렇고, 장점도 있어. 경제 문제 회복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용할 수 있어. 장단점은 항상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치? 그래서 지위 상승해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무역 불균형 심화되면 마찰이 심화되고, 보호무역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살기가 쉽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절묘하게 국제기구 속에서, 국제 현상 속에서 잘 이제 해가야 되거든. 그래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네. 하나의 시장이니까 전통적 국가 간하고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기구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돼. 왕따 안 되게. 우리나라는. 네. 자유무역도 하지만 개방 국제화 세계화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러려면 뭘 봐야 돼? 흐름을 보고 대국적으로 보고 통합해서 보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체 흐름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야. 네. 이거 하나하나 해서 관세동맹, 그 국가 간의 관세 서로 하고 공동시장으로 경제동맹이 있어요. 이런 거 모르더라도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더라도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국가 간의 소유, 정보 격차. 왜? 접근하는 뭐 정보를 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컴퓨터를 봐야 컴퓨터 뭐 시스템을 알고 뭐 이런 게임이 돈 되겠구나 이런 걸 하지. 예. 그게 정보 격차예요. 정보 접근. 이제 환경 문제도 이렇게 자꾸 이제 사람들이 태클을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경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환경 라운드, 노동 라운드, 기술 라운드, 라운드는 그냥 회의. 그런 거 아니야. 경쟁 라운드, 다자간 협상, 국제 경쟁력. 그래서 협력체들 만들어줘 이렇게. 그래서 회원국 가입해갖고 전체 세계끼리 서로 돈 모아갖고 각출해서 무슨 단체도 만들기도 하고 또 역할도 하기도 하고 이거 끌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래 이제. 그치? 그래가지고 점점 힘들어져. 이게 이제 경제에 어려운 거 한 것도 아니야. 그냥 기초만. 이거를 봐야 저기 프린트를 읽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초 개념 쭈루룩 한번 훑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